2022년 소방간부보생 경제학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분류할 때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로 옳은 것은 1번 문제에서 소비의 경합성과 소비의 배제성을 가지고 재화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재화를 분류하는 기준 중 첫 번째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재화의 소비에 추가적으로 참여했을 때 혼잡이 발생하면 그 재화는 소비의 경합성이 있다고 하고,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는 경합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화의 분류 기준인 소비의 배제성은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하고, 이 재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죠. 그리고 이 사적재의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진 재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재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도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재화의 소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을 때의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공유재라고 합니다. 비록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을 소비해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재가 있는데, 클럽재는 소비의 경합성은 없지만, 즉 혼잡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재화를 대가 없이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클럽재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를 묻고 있는데, 비배제성, 즉 소비의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니까 공유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국방은 추가적인 소비에 대해서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대가 없이 국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가 되겠고요. 2번 일반적 지식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공공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3번 민자 유료도로는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거니까 소비의 배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몰리면 혼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사적재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민간 구급 서비스, 이것은 경합적이기도 하면서 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5번 공해상의 어류, 공해상에 있는 어류는 개체 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소비의 경합성은 있는데 어떤 특정 국가에 속하는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의 배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공유재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독점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독점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수요량과 가격의 변화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값을 양수로 변환해 준 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수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판매 수입을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라고 할 때, 또는 판매량이라고 할 때 가격 변화율만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 되니까 두 개의 곱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 수입은 일정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 기업이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독점 기업의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총 수입은 판매 수입을 의미하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총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개 비용과 평균 비용은 0보다 큰 값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0이라면 이 총 비용 부분이 없어지고 기업의 이유는 총 수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식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 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윤식이 있다고 할 때, 만약 독점 기업이 현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수요량을 줄이면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쪽으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을 해야겠죠. 즉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상태니까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 비용은 한개 비용이 0보다 크다는 가정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총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이 총 수입은 증가하고 총 비용은 감소하니까 이윤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다면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1개의 조건인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같다는 식의 로빈슨 아모로소 공식을 대입해서 한개 수입을 이렇게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의 식으로 바꿔준 다음, 한개 비용이 0보다 크니까 결국 좌변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고 가격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 이 항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을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 독점기업이 항상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독점기업의 이윤식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인데, 지금 이 오른쪽에 세부적으로 나타낸 식을 보면 Q로 묶을 수 있죠. Q로 묶으면 P 곱하기 AC가 곱해지는데,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더 높다면 기업의 이윤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다면 이윤은 0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독점기업이 항상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독점기업의 단기 균형에 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MR과 MC가 만나는 점 선상에서 독점기업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 선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독점기업의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렸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평균 비용 곡선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윤극대화 상태에서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빗금신 부분만큼 독점기업의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기업이 항상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고
평균 비용과 독점 기업이 설정한 가격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이윤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독점 기업에 대한 러너의 독점력 지수도 낮아진다. 러너의 독점력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가격분의 가격에서 한계 비용을 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러너의 독점력 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데, 한계 수입은 앞의 보기를 풀 때 사용했던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러너의 독점력 지수에서 이 MC 부분을 이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P가 공통적으로 분자와 분모에 있으니 약분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결국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기 4번. 독점 기업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시장이 A, B가 있다고 할 때 두 시장 간에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 독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 시장의 한계 수입과 B 시장의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각 시장의 한계 수입을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좌변과 우변 모두 가격과 수요의 한계 대체율로 구성된 항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윤 극대화 상태에서 A 시장의 가격이 B 시장의 가격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 항끼리는 반대의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A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B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독점 기업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A 시장의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보기 5번. 독점 기업이 완전한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 1급 가격 차별을 의미하죠.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한 가격 차별은 독점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를 모두 파악해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만큼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 잉여를 전부 자신의 독점 수입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균형으로 가게 되고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로렌츠 곡선부터 보면 보기 1번에 로렌츠 곡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그 누적 소득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의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구성원의 비율, 즉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일렬로 배열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전체 소득 중의 비율, 즉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각 구성원의 소득을 누적해서 더한 수치를 나타내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 대각선, 우상향하는 대각선이 있는데 이 선이 나타내는 것은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누적 소득이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핑크색 선,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소득을 더해 가는데 계속 제로이다가 마지막 구성원, 즉 이 사회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구성원에 이르러서 전체 소득이 100%가 되는 이러한 선이 있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이 사회의 모든 부가 마지막 구성원, 가장 소득이 높은 구성원에게 집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이 대각선과 이 꺾인 이 직각의 선, 이 사이에 현실의 로렌츠 곡선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는 균등하게 되고요. 이 꺾인 핑크색 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는 불균등하게 됩니다. 보기 2번에 보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 아니라 이 꺾인 핑크색 선에 가까워지겠죠.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교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에 이 검은색 우상향하는 이 선이 A라는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 추가로 B라는 나라의 로렌츠 곡선을 파란색으로 그려봤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그 사회의 소득을 누적함에 따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인데, 최초에 누적 소득이 0인 점에서 구성원의 소득을 더해감에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증가하게 되는데, 로렌츠 곡선은 증가해서 결국 이 우측 상단에 구성원 100%, 전체 누적 소득 100%인 이 점에 증가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모습만 가지게 되면 문제가 없는 로렌츠 곡선을 그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렌츠 곡선끼리 이렇게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은 그래서 맞는 보기고, 다음 보기 4번과 5번은 진위계수에 대한 보기인데, 진위계수는 수식을 통해서 따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통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하는 방식이 간편하기 때문에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로렌츠 곡선에서 이 대각선 아래에 있는 삼각형 이 면적에서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에 있는 면적을 A라고 하고 나머지 면적을 B라고 할 때 진위계수는 A 더하기 B분의 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작아질수록 로렌츠 곡선이 완전히 평등한 분배 상태 선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즉 진위계수 값의 분자인 A가 작아질수록 진위계수 값은 0에 가까워지고, 반면에 로렌츠 곡선이 완전히 불평등한 분배 상태 선에 가까워질수록 A 면적이 커지니까 이 진위계수 값은 1에 가깝게 됩니다. B가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위계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5번, 진위계수가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진위계수가 크다는 것은 이 A가 커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로렌츠 곡선이 완전히 불평등한 분배 상태 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피셔 가설이 완벽히 성립하는 경제에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인플레이션율이 4%이다. 이자소득세율이 20%라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4번 문제는 피셔 가설을 쓰면 되겠죠.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는 것인데,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이자율이 2%, 인플레이션율이 4%, 그리고 이자소득세율을 T라고 하면 T는 20%. 이때 우리는 피셔 가설에 의해서 명목이자율 대문자 R을 구할 수 있죠. 그것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인 6%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세후 명목이자율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6%는 세전 명목이자율이죠. 그래서 이 세율 20%를 이용해서 세후 명목이자율을 구하면 1-t 곱하기 라지 r이 되니까 답은 4.8%.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감춰진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는 정보경제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즉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감춰진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 둘 중에 감춰진 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춰진 속성에 의해서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 바로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춰진 행동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감춰진 행동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5번 문제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관한 보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춰진 속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과 정보를 가진 측이 서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신호를 알아보면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측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상대방에게 신호를 발송해서 자신의 속성, 자신의 감춰진 속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 신호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속성에 대한 관찰 가능한 지표를 의미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자신의 차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별 또는 골라내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교육 수준, 즉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장이 어떤 사람의 능력에 관한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골라내기, 스크리닝은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선별 또는 골라내기는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노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라내기를 통해서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화시킨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신호 발송, 시그널링을 통해 감춰진 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신호 발송은 정보를 가진 측에서 감춰진 속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감춰진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죠. 4번 감춰진 속성이 없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품질이 나빠진다. 감춰진 속성이 존재해서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태가 좋은 차들은 퇴출되고 상태가 나쁜 차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평균적인 차량의 상태에 근거해서 구매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수준보다 높은 품질의 차량을 내놓은 판매자들은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판매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의 평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겠죠.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좋은 품질의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낮은 품질의 차량만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감춰진 속성으로 인해 중고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고차에 대해서 품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판매자의 중고차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한 품질 정보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